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를 알아보는 스포츠그램 시간입니다. 동계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피겨스케이팅. 이 올림픽이 끝난 뒤에 4년마다 큰 변화를 보여왔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이후 피겨계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속에 채점 방식의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자, 한성윤 기자. 네. 요즘 피겨는 기술은 좋은데 예술성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예, 정확하십니다. 네. 실제 평창 올림픽에 보면은 점프만 놓고 봤을 때는 단연 역대 최고의 대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프는 좋지만 점프 이외의 부분은 역설적으로 퇴보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피겨 채점 제도가 이런 선수들을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평창올림픽 남자 피겨 선수들을 살펴보면은요 4회전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톱5에 든 선수들을 보면 평균 4개, 6개의 4회전 점프를 시도를 했고요. 특히 점프의 종류가 역대 올림픽에서는 살크와 토르 두 종류의 4회전 점프만 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머지 러치라든지 플립이라든지 룹까지 5종류의 4회전 점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상 뛴 선수가 무려 22명이에요. 네. 이렇게 따지면 야 정말 대단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무결점 연기 그러니까 클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아무런 실수 없이 연기를 마친 경기가 상위권 5명 중에 1명도 없었습니다. 네. 결국은 과거에는 무결점 연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무결점 연기가 사라진 것은 점수 제도 때문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자 선수들도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조금 변칙적인 프로그램을 또 한다고요. 여자가 조금 달랐는데요. 네. 이번 여자는 1, 2위 모두 러시아 선수들이 차지했는데 둘 다 무결점 연기를 하긴 했어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예전 미셸 칸이나 감동이, 네. 김연아 선수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카타리나 비트나 네. 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예전에 미셸 칸이나 김연아 선수가 연기를 마치면 마치 내가 연기를 끝낸 듯한 그런 감동이 느껴지곤 했었는데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점수를 잘 따기 위한 전략을 구사를 했는데요. 자기토바 같은 경우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1위를 기록했는데 모든 점프를 경기 후반에 배치를 했어요. 뭐냐면 경기 후반에 배치하면은 가산점이 붙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원래 프로그램이라 하면 점프도 있고 스핀도 있고 중간중간에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야 좋은 네. 프로그램인데 자기토바는 앞에는 스핀만 하고 맨 뒤에는 점프만 하고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 선수들이 이런 식으로 고득점을 올리긴 합니다만 부분을 놓고 보면 굉장히 잘합니다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감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 뭔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피겨 채점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네. 결국은 고난도 점프에 고득점을 주는 현행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손보자 이런 취지로 피겨 채점 방식이 약간 바뀌게 됐습니다. 피겨가 기본 기초 점수가 있고요. 거기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가산점이 있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까지 높아지거든요. 네. 이 의미는 뭐냐면 4회전 점프를 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5점의 가산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3회전 점프를 뛰는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회전을 뛰더라도 정말 완벽하게 뛰었을 때는 제대로 뛰어라. 그렇죠. 제대로 뛰었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5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회전 점프 못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예전 김연아 선수가 지금 현역으로 이런 채점 제도 하였다면 다른 선수들을 거의 한 3, 40점 차이로 누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네. 이 가산점 제도는 점프뿐 아니고 스핀이나 뭐 이런 모든 요소에 적용이 됩니다. 네, 남자의 경우는 프리스케이팅 시간이 30초 줄어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남자가 원래 4분 30초 동안 경기를 했고 점프가 8개였습니다. 그런데 점프 개수도 하나가 줄어들게 됐고요. 시간이 줄어들면 굉장히 연기하기 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시간이 줄어든 만큼 더욱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빈 시간을 그냥 두면 연기의 맛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동작과 동작 사이의 연결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해야지 그런 거 없이 점프만 뛰거나 스핀만 하거나 이런 선수라면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특히 남자 선수들 중에는 4회전 점프만 잘하는 선수들이 상위권에 몇 명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은 앞으로는 좀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점수 얘기 좀 계속해 볼까요? 네. 그 200점을 돌파한 첫 선수가 김연아 선수. 여자 선수 중에서. 네. 여자 선수 중에서는. 근데 그러면은 전설로 알려진 미셸 칸이나 카타리나 비트는 그럼 몇 점 정도 기록한 겁니까?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뭐냐면요.
2004년도에 피겨 채점 제도가 완벽하게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바뀐 이유가 2002년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 판정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당시에 페어에서 판정 시비가 있어서 공동 금메달을 수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 체제를 바꿨는데요. 네. 미셸 콴이나 카타리나 비트 시절은 200점, 100점이 아니라 6점 만점제였어요. 6점 만점제고 가장 잘한 선수가 대부분 5.9점 정도 받는, 그러니까 기술 점수 5.9, 예술 점수 5.9. 정말 완벽한 연기를 하는 영국의 예전 토빌과 딘 같은 경우 6.0을 맞기도 했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대평가, 절대평가의 개념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신채점제는 그러니까 모든 요소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판정 논란 때문에 신채점제가 네. 도입됐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공정해졌나요? 예,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예전보다는 많이 부족해졌고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빨리 된 것도 어쩌면 신채점제 덕분이 아닌가. 구채점제였다면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었고요.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채점제도의 변경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성윤 기자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